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현황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69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인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다. 박선원 의원은 반미학생운동 조직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 문안 점거 사건 배후 인물로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1차장을 역임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은 그러니까 다른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입니다. 민주당 이하경, 윤후덕, 이용선, 김남근, 박선원, 정태호, 김민석, 서영교, 이인영, 김태년, 정청래, 오기영, 이연희, 진성준, 박홍근, 송재봉, 윤건영, 김성회, 박상혁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두, 무소속 김종민입니다. 의제 233호증이 70호증입니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하여 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합병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 중의 핵심 세력으로 반체제 세력이고 경기동부연합의 수계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를 가석방하였다. 민변 출신인 이재명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와 연대를 통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는 이후 신생 청소 용역업체 나눔환경을 청소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한용진이 대표인데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김영욱 전 나눔환경 대표는 이석기 보좌관을 지냈으며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이다라는 기사입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의제 233호 중에 1, 2015년 11월 기사입니다. 북한 대남 공작 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은 목사가 전국 민주노총 가맹조직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등과 지하조직의 결성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2입니다. 2015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해산 1주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진영 연합정당을 만들어 우회 정당 창당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3입니다. 2016년 민중연합당 후보가 67%가 통진당 출신 주요 당직자이다. 사실상 통진당이 재건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 서울 용산 출마한 이소영 후보가 통진당 출신이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4, 2016년 4월 12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당선시키려는 더민주, 숙주 본색 아닌가. 울산 동구 북구청장 후보 김종훈, 윤종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전.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모두 더민주 후보가 사퇴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5, 2016년 4월 14일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두 명이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원내 입성하였다. 특히 통진당 출신 인사들의 국회 입성을 도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7, 2016년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더민주 종북 선긋고 있는데 박주민 통진당 구명 토론회 초선 의원이 개최하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8, 2017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소풍, 옛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9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9, 2017년 9월 6일자
자 기사입니다. 새민중 정당 해산된 통진당과 강령 유사 논란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0, 2017년 12월 14일 기사입니다. 다시 뭉치는 구 통진당 세력, 민중당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김재현 현 민중당 대변인이 정치활동을 재개하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2, 2018년 10월 22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해산 명령 받은 지 4년,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조사해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근거로 통진당 해산은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제 233호증의 23, 2018년 1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민중당 당원과 민주노총 노조원 1,800명이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4, 2018년 12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노총까지 가세해 3년 새 200배 불어난 이석기 석방 집회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5, 2018년 12월 18일 북한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석방 요구를 의로운 투쟁이라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16, 2019년 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석기는 면회객에게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 것이다. 전쟁 발발 시 북한의 동조의 통신, 유류, 철도, 가스 등 국가기관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2013년 구속됐다가 특별 사면이 없었다면 2022년까지 복역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증 17, 2019년 7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민중당, 민노총,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약 2만 명이 참석해 이석기의 석방 대회를 하였다. 서울시는 문화행사라고 허가했다. 2019년 5월 자유한국당이 강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탄 집회 시위를 열려고 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막았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 20, 2020년 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기후환경비서관에 통진당 출신의 정의당 김재남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하였다. 의제 79호증 판결문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고합 198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이고요. 이 판결문에 2018년 2월경 북한의 지령을 살펴보면 이땡땡 변호사는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전하고 사업하였으면 합니다. 한국타협투쟁도 철저히 서울 변호사협회 등을 내세워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올바로 지도해야 합니다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 28, 2021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북한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남한 내 인사를 포섭해 조직을 확장하라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땡땡 변호사를 통일 전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하였으면 한다. 이땡땡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전 현직 법관들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주류로 부상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 29, 2021년 9월 27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해산 후 고립된 경기동부연합 민주노총 집행부 성남시를 장악해 부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그 노조가 전통적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하는 사이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비집고 들어왔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을 비역적으로 키웠다. 경기동부 연합 세력의 확장으로 학교에선 비정규직 노조가, 건설 현장에선 일용직 노동자가, 공무원 사회에선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조의 시대가 열렸고 경기동부 연합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제 233호증의 31, 2022년 6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진보당은 울산 동구청장 포함해서 당선자 21명을 배출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증의 32, 2022년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 출신 인사가 이끄는 단체가 중고교생 미성년자를 모아 윤석열 퇴진 요구를 하는 촛불 집회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3, 2022년 10월 23일자 기사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하는 정황이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증의 34,
2023년 3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통신당의 후신 진보당과 공조하여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서 진보당 후보도 해볼 만하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